예, 반갑습니다. 임소호입니다. 혹시 제가 거리가 머니까 이거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오늘 하루 종일 대학별로 이제 추가 합격자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대학에서 발표되는 사항들을 봤는데 일단 뭐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오늘 추가 합격 발표된 걸 제가 저희 종락원에서 1차 예상을 했을 때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예비 번호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오늘 집계 상황을 보니까 일단 추합이 좀 덜 도는 분위기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예상대로 덜 돌기도 하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동국대, 한양대, 이대 요 상황들도 보니까 지금 덜 돌아가고 아직 이 표인가요? 오늘 지금 발표되는 상황인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붙었는데 딴 데 간 애들이 지금 현재 2,206명 지금 집계 나와가지고 저도 여기 막 도착하기 전에 지금 언론에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아마 기사가 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2,206명이 일단 붙었는데 딴 데 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붙고도 그 다음에 자연계, 인문계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자연계가 1,231명이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붙고 딴 데로 샜고 그 다음에 문과가 944명. 이 수치는 일단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왜 떨어졌냐면 수시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수시 모집 상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비번호 30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올해는 한 30번까지 돌까 33번까지 돌까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보다 좀 덜 도는 분위기입니다. 30번이라면은 혹시 마음가짐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고 막 도는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놓고 봤을 때 붙어 놓고도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는 자연계가 훨씬 더 많고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문과 붙고 나서 딴 데로 샌 애들은 20명밖에 없고 서울대 문과 붙었는데 딴 데 갈 데가 별로 없죠. 근데 서울대학교 자연계 붙고는 112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갔고 뭐 고려대 의대를 수시에 붙었는데 절반 정도가 빠져나갔고 연세대 의대를 붙었는데 한 40% 정도가 좀 딴 데로 빠져나갔고 그런 분위기고 약간 이례적인 게 학과 잠깐만 볼 수가 있나요? 어, 서울대학 마이크를 혹시 좀 되면 조금만 볼륨 높여주실 수도 있나요? 제가 요즘 하도 막 일이 많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붙었는데도 지금 2명이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회사에서 야 서울대학교 문과 경영학과를 붙고 어디로 갔을까? 이게 작년에는 없거든요. 이게 재작년에도 없었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붙고 2명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디로 갔을까? 유추해 보면은 얘가 문과일까 이과일까 문과는 확실할 거다. 지역교정으로 원서를 냈더라고 보니까 지역교정으로 원서 냈으면 그래도 전교에서 1등짜리인데 그러면은 이과가 과연 학교장께서 야 저 이과가 문과 경영대학 한번 넣어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문과는 확실할 것 같고 그러면은 문과 서울대 경영학과보다 더 높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은 없죠. 그러면은 참 트렌드가 문과 최상위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붙고 야 의대 쪽으로 갔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 추정인데 확정은 할 수가 없고요. 한의대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지 않겠느냐. 뭐 또는 의대 쪽으로 가기에는 수능 체제 없는 데를 쓰기가 참 어려웠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태생이 이과인데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붙었는데 얘는 이과에 의대를 붙었던 케이스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복잡한 변수들이 지금 이상하게 수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면은 정시에 가면은 생판 사상 초유의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통합수능 되면서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종락원에서 처음 예측했었을 겁니다. 작년 한 초반부터.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가지고 지금 충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점 이후부터 이제 수시도 대강 합격자 1차 발표했고 또 추가 합격도 일단 1차 나왔고 또 상황으로 보면은 추합이 많이 돌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입시 저희 종락원에서도 와서 막 모의 지원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올해 수험생들의 정시에서 이제 제대로 된 애들입니다. 걔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일단은 싹 걷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에서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남아 있는 게 45%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5% 일단 걷어냈습니다. 뭐 싫든 좋든 저기 수시에 붙은 대학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권은 절반 이상 일단 끝난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모여 있고 제대로 된 수능파들만 지금 현재 모여 있는 곳이고 얼마만큼 수능 시험 잘 봤던 애가 수시로 빠져나갔냐라는 게 핵심이죠.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올해 만점자 3명 중에서 2명이 일단 수시에 붙었죠. 그래서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가 수능 점수 좋은 애들도 상당 부분 수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의 합격선 공개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대부분 수렴하는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 학교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능도 높은 학생들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정시파들은 그걸 또 기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제가 봤을 때 상당수 수능 고득점 학생들도 대거 수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높다. 이유는 최근에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등급 합격선 공개가 굉장히 정밀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합격선이 학교에서 한 2.5등급이다라고 하면 2.5등급에 수렴됐던 것이지 예전처럼 뭐 3.2등급이 붙었고 막 이변이 크게 벌어졌던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내신 합격선에 맞추어서 원서를 내는 분위기가 역력했을 거는 같습니다. 또 통합수능의 예측이 또 대단히 불안정하고 특히 문과생 고득점, 내신 고득점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수시에 붙지 않으면 큰일 났겠구나라는 심리가 작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시에 이제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거 고득점 애들도 빠졌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그렇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었는데 그 정시를 제대로 생각하고 계셨던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이게 정시를 좀 알고 있는 부모들은 한 재수 3수 정도를 해봐야 그래도 반복적으로 뭔가 정보라도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게 또 정확한 거고 잘 모르시는 게 또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통합수능이 바뀌어진 지가 작년도에 처음이고 올해 2년 차이기 때문에 옛날에 입시 정보, 입시 전문 이런 부분들은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놓고 보면 다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리세팅이 완벽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는 원점을 갖다 놓고 그냥 서로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이제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학교에서 듣는 얘기들도 있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있고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일단 이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수시에 붙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걸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 제일 좋은 거는 문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악이 뭐냐 하면은 정시 가나다군 해가지고서 1차 합격에 다 붙는 케이스가 가장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기분은 좋지만 두고두고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한 번만 질러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제일 여한이 없는 게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뭐 문 닫고 들어갔는지 1차 합격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정시는 그걸 찾는 거죠. 문 닫고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최선의 정답을 찾은 거고요. 최악의 정답을 찾은 게 1차에 다 붙어버리는 거. 얼마나 그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수시도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붙으면은 최소 두세 군데 이상 붙습니다. 정시도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붙으면은 이것도 두세 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질르는 거와 또 질릴 수 있는 분위기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 한 장 펼쳐 보시면은 일단 맨 왼쪽에 여러분들이 점수 체계가 성적표상에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더하기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일단 첫 번째 방식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두 과목까지 다 합쳐서 총 네 과목을 합산을 해보면은 맨 왼쪽 상단에 표준 점수 몇 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인문, 자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이 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권까지. 그러면은 표준 점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정도가 지금 현재 대강의 위치도에 있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가군, 나군, 다군별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백분위가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데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를 다 더하기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자료니까, 일단은 가장 크게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요 표니까 그래서 천천히 되게 들어가셔가지고 높낮이 정도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 심리적인 변수들과 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할 수 없었던 흐름,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집 한 펼쳐 보시면은 일단 재수생이 많대요. 올해 재수생이 26년 만에 제일 많다 그러고, 현행 수능 점수 체계가 도입된 게 2005학년도 2005학년도 이래도 제일 많습니다. 31.1%가 실제 시험을 봤던 애들입니다. 재수생들이. 이 31.1% 시험에 봤던 애들 한 3분의 1 정도가 전체 수능 시험 집단의 지금 재수생들이고, 재수생들이 수시에 많이 들어갔을까 정시에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고 상식적으로 정시가 많겠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재수 3수생이 대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시의 이 싸움은.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을 때 서울대학교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한 3% 이상 높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수시가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이 높아진 거고,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생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수시에 대거 붙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역들이 많이 붙었다, 고3들이 많이 붙었지 특목고 자사고 출신 재수생들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많이 붙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학생이 많이 붙였다, 내신 일단 좋고 이런 애들일수 일단 서울대 쭉쭉 붙어 들어간 거 보면은 수능파가 대거 고3 학생들은 합격을 했을 가능성으로 유추가 됩니다. 일단 서울대가 저러하니 연대 고대도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 이꼴 일반계 고등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로 유추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조금 많이 빠져나갔을 거로 일단 추산은 됩니다. 그다음에 결시자를 보면은 졸업생 결시자는 좀 11.7%, 작년에 13.2%에서 결시가 좀 줄었다. 수능 준비파 재수생도 많으니까 수능 잘했던 재수생들이 지금 현재 모여져 있을 거다.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일단 상황도 고3 학생들 수시에 일단 뽑혀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거는 서울대 그 수시 합격생 일반고 특목 자사고 합격생 비율로 놓고 봤을 때도 대강 유추는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희 종합고 내부 스태프들이 봤을 때 분석을 내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들인 거는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재수생들이
국어하고 수학 통합 수능 1차 년도에 전체 국어 1등급 전국의 대한민국의 국어 1등급 다 모아 나왔더니 3분의 1 정도밖에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재수생들이 55.7%, 거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고3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국어 1등급을 땄다라고 하면 대단한 아이입니다. 거의 재수생이 지금 절반 이상을 끌어가는 데서 지금 고3 현역이 국어 1등급을 찍었다라고 하면 문과든 이과든 대단한, 일단 고3끼리 경쟁에서는 대단히 크다라고 보시고, 2등급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재수생이 59.4%, 지난해 결과고 이번 결과는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제가 봐서 저보다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과든 이과든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이 수학 1등급 맞으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고3 내부에서는 경쟁력이 대단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영어만 유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구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재수각입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영어 그래도 한 3등급 이내 정도 들어오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국어 수학에서 저 수능 최저 맞춘다라고 하는 고3 현역들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이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대강의 구도가 고3과 재수행을 한번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양상의 구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장에는 보면은 자, 언어와 매체의 수가 일단 더 늘어났습니다. 언어와 매체 수가 더 늘어났고,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은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잘 않네요. 제 결시가 13%나 되고 이렇죠. 그래서 평상시 때 모의고사 봤던 것보다는 등급이 조금, 백분위가 조금 변동이 큰 과목이 합법과 작문일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왜? 시험장에 안 나타나요. 원서는 내놓고.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서는 시험장에 학교 결석은 안 하니까 계속 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게 13%나 된다 보니까 확실하게 수능 준비파는 언어 매체가 많을 거다. 그럼 수능에서 언어 매체 고득점 학생들도 상당 부분은 수시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산을 대강 해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언어 매체가 수능 준비파는 합법과 작문보다는 훨씬 더 센 구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수학 밑에 보면은 확률과 통계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게 14%, 대신 미적분은 7%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합법과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안 보는 애가 10명 이상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100명 중에. 그래서 이게 밑에가 좀 받쳐줬으면 100분이라도 등급이 좀 올라갔을 텐데 저 빠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수학이 공통 과목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3 때 실력과 실제 본수능에서 실력은 이 결시율에서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나타났었다, 이렇게 보고, 만약 이 와중에서 수학과 국어가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 일어나서 좀 경쟁력 있는 과목이다라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는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추정할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는 상위권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시에 대거 합격을 했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는 수시 합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위권과 중위권, 중하위권들에 각각 한번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하고 윤리와 사상이 거의 80%죠. 이 네 과목이. 그래서 이 네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표점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고, 뒤에 과학탐구는 원 과목이 거의 97%입니다. 투 과목은 사실상 거의 안 봅니다, 애들이 요즘에. 그래서 이런 구도니까 원 과목 점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핵심을 보면은 7페이지.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는 결시도 좀 적죠. 오리지널 사회탐구 중에서 이 두 과목을 택한 학생들은 그래도 수능 준비파가 제일 많고, 한국지리하고 윤리와 사상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비해서 많지만 결시율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덜하죠, 수능 준비파가. 그 다음에 가탐에서는 원 과목 아니고서 투 과목은 결시가 거의 20%니까
웬만한 학생들이 가탐 2 응시 가지고서 실제 점수보다 안 나오는 케이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시가 20%까지 되니까 쟤네들이 한 2, 3등급을 왔다 갔다 그릴 정도로 지금 받쳐줄 만한 애들이 빠져나가기도 허수가 많다는 얘기죠. 가탐 2에서.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가탐 2 과목은 지금 현재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한 3%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전체에서도 한 10,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이제는 과학탐구에서 서로 다른 1&2 지정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해제시켜 줬습니다. 물론 가산점 있다고 하지만 그 가산점 하나 가지고서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쪽의 과목 선택을 하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은 제2외국어 한문의 응시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평가다가 작년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졌죠. 그런데도 54,000명 보다가 33,000명, 40,000명 됐으니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한문을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서울대학교 교차 지원을 하려면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필수로 시험을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상당 부분 시험을 받고 또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차 지원을 늘 조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던 구도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집중적으로 재수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가고 자 지금까지 그냥 전반적인 양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시에 들어갔을 것 같고 지금 수시의 이동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시 추가 합격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 그럼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수시 추가 합격이 많지 않다는 얘기 자체는 예비번호를 받아본들 지난해보다 더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다. 또 수시에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들이 많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정시는 지금 현재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재수생들이 상당 부분 재수생 아주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이 철저하게 경합을 해야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웬만큼 수능 점수가 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면은 재수생들한테 밀릴 수 있는 많은 구도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수생이 됐든 고3이 됐든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수시 쪽으로도 수능 고득점자가 많이 합격했을 가능성도 일단 연결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 과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쉬우니까 수학 점수가 무조건 국어를 앞섰죠. 어디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 때까지 2024년 왼쪽 오른쪽 국어 수학 비교해보면 무조건 수학이 앞서죠. 그래서 3등급 이내 구간 때부터는 이과생들은 문과에 교차 지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고 또 문과생들은 한 3등급 이내 정도 대학이다라고 하면 이과에서 문과 넘어오는 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올해는. 그리고 한 4등급 이하 때부터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든 말든 특별하게 신경이 안 쓰여집니다. 여기서 물타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3등급 이내 구간 때는 좁혀보면 거의 인서울권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문과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고 경계 방법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과 학생들은 동일 이과 내에서의 대학의 상향 원서 내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과 쪽에 넘어오면 대학의 상향이 좀 될 테고 그 범위도 어디까지야? 3등급 한 끄트머리 정도까지. 그리고 작년도는 수학이 어렵고 국어도 어려워서 국어 수학이 모두 다 표점이 높게 형성이 됐지만 2022학년도도 보면은 저 끝에 100점 맞았던 애들은 국어가 수학보다 한 149점, 140점 좀 앞서죠. 근데 내려올수록 1, 2, 3등급 끝라인으로 올수록 국어도 어렵게 출제됐지만 결과적으로 수학이 이겼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작년도 수능하면은 수학도 어려웠고 국어도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1, 2, 3등급 때 구간대로 아주 미시적으로 좁혀보면은 수학이 국어를 앞섰고 올해는 국어가 쉽게 출제되고 수학이 어렵게 출제돼서 수학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 올해도 앞섰고 작년보다 수학과 국어가 수학이 앞서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작년도 1등급 때 구간대에서 한 6점 차이가 수학이 앞섰던 것이 올해는 7점 차이로 앞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구간 때도 그렇죠. 그 밑에는 그냥 물타기.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 데이터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중간 청도 이하가 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지기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시대 대학의 가장 결정적인 고민은 인서울이기 때문에 영향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통합 수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그냥 수학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수학. 그래서 올해 수학 잘 본 학생들은 작년보다 더 크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수학 잘했던 학생들은 뭔가 피봇을 갖다 놓고 넘어가고 말 거를 굉장히 저울질을 많이 하는 거고, 또 문과 학생들은 넘어오면 치명타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도를 이쪽에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잘 봤어야 되는 과목은 1번은 수학, 2번은 문과 학생은 국어, 3번은 사회탐구입니다. 이유는 웬만한 대학에서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80%입니다. 문과는. 그래서 수학과 국어를 무조건 잘 봤으면 상향이고 뭐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회탐구 하나를 잘 본 것 가지고서는 경쟁력에서 뒤처집니다. 같은 문과 내에서도. 그 다음에 이과는 1번이 수학, 2번이 과학탐구입니다. 3번이 국어. 이유는 웬만한 자연계 이과대학에서는 수학과 가탐 비중이 70~80%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과는 수학과 가탐을 잘 봤다라고 하면은 이과 내에서도 뭔가 상향도 하고 소신지원도 해보는 끈덕지가 있고, 수학과 국어는 상대적으로 잘 봤는데 가탐을 망쳤다 싶으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원체 비중이 가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옵니다. 왜? 탐구를 원체 못 봤는데 문과로 넘어가 봤더니 탐구의 비중이 이쪽에는 한 30이 넘어왔는데 이쪽은 한 20으로 뚝 떨어지죠. 또 수학과 국어는 잘 봤는데 이쪽 애들은 수학과 국어를 더 못 봤는데 가중치 비중이 더 커지죠. 잘한 과목은 더 벌리고 못한 과목은 물타기로서 약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아이들의 핵심은 수학, 국어 괜찮게 보면서 가탐 못 본 애들이 집중타고, 문과에서 상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근거는 수학과 국어를 기준적으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뭐 영어는 한 2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정시에서. 그 다음에 11페이지. 작년도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돌립니다. 지금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더라도 올해 사회가 변별력 있게 출제되어졌기 때문에 넘어오더라도 조금 방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2023학년도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죠. 이 과목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 한 72점대 나왔으니까 어렵게 출제돼서 점수도 후하게 줬죠. 표준점수를. 가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애들은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인데 여기도 73점, 72점 줘 있죠. 같이 맞붙어 버리면 1대1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과가 좀 앞섭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도. 그러면은 여기서 대학들이 가탐을 밟던 애가 사탐으로 넘어올 때 대학은 막판에 탐구 영역만큼은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성적표상에서 어떤 애는 70점이 찍혀 있고 어떤 과목은 쉽게 출제되어서 100점을 맞았는데도 60몇 점이 찍혀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 들어올 때는 다 무시하고, 여러분 성적표상에 100분위 점수만 딱 보고 우리 애가 100분위 점수가 87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학에서 87은 사회탐구는 뭐 69점을 줍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한 게 변환 표준 점수인데, 그러면은 대학에서 지금 종로학원들이 이런 데서 예측한 것들이 예의주시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과가 올해 수학과 국어를 대단히 잘했구나, 또 문과는 수학과 국어가 좀 뒤처지고 있구나, 탐구 과목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놓고 보면서 가탐의 수학 국어 잘하는 애들을 우리 문과에 원서를 낼 때 막을까 말까라고 하는 막판 제어 장치를 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가탐이 문과로 넘어올 때 조금 페널티 감점을 주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버려 두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내버려뒀다고 하면 많이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손해볼 게 없으니까. 가뜩이나 문과로 넘어가면 사탐 비중이 줄어 있는 데다가 더 뭔가 약화시켜 놨다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 하죠, 이과 애들이. 그게 지금 발표사항을 잠깐만 볼까요? 이걸 해석을 변환표준 점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환표준 점수를 적용한다 싶으면은 여러분 성적표상에 나오는 표준 점수는 다 무시하고 100분위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애가 탐구가 100분위 점수가 몇 점 이렇게 돼서 조대학을 찾아가서 쭉 보면서 아 얘는 67점이 찍혀 있지만 이 대학에서는 68점으로 인정을 해주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게 이제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발표된 걸 보니까 경희대, 한양대, 숭실대, 동국대는 문과 갈 때는 저거 자연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과애가 문과로 넘어올 때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가봅시다. 95점이면은 한양대학교가 65.71이 이과에서 보는데 문과로 보면 65.8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과 갈 때는 오른쪽 거 가탐 거 쓰면 되고 만약에 가탐애가 문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65.71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65.87을 문과 변환표준 점수 그냥 그대로 물어오게 해버렸습니다.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성균관대학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83이라고 치워봅시다. 맨 밑에 여기 58.9, 58.9 이과에서 문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거 하고요. 93인가요 여기가? 93 구간대에서 보면은 어디죠? 65.30이고 65.30 그 다음 밑으로 64.36, 64.36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63.78, 63.38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이 성균관대학교 가탐이 만약에 문과 가탐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저기 가탐 오른쪽에 돼 있죠. 저 부분이 오른쪽에서 자연계 갈 때 가탐표를 주는 거고 저 가운데 있는 가탐 저걸 사용하라고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저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탐구에서 한 1등급을 조금 벗어났고 한 2등급 대 정도 때가 되면은 가탐의 점수 100분위에 따르는 요 가탐의 점수가 저기 뭐 65.30에 대해 있으면 왼쪽에 문과는 64.94인데 이과는 65.30 오히려 이과가 높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수학 국어 잘했던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오면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 되어버립니다. 저게 작년이랑 또 반대 양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을 대학에서는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발표상을 놓고 봤을 때 왜? 원체 저쪽에 수학과 국어 점수 고득점자 애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대학도 내년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 점수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개 점수를 할 때 더 나은 애들 하는 것이 낫지 우리는 순수하게 문과 애들만 뽑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 입장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사탐과 가탐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의미 없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냥 대학은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과는 경계를 해야 되고 이과는 기회로 한번 삼아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양상은 작년도는 어떤 대학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것을 차단한 대학이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점수를 사탐으로 오게 되면 감점을 줘버리는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균관대학교였고 올해는 성균관대학교 입장이 돌변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차라리 넘어오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 나머지 대학들 어떠냐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 사탐, 가탐 이렇게 유불리 특별하게 고민하지 말고 제가 던져준 메시지가 그 일반화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이제 좁혀보겠습니다. 국어가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애들이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이 합법과 작문보다 올해 한 4점 차이가 벌어졌죠.
작년도 2점 차, 4점 차 벌어졌으니까 올해 언어 매체 가지고 있는 성적표 가지고 있는 학생과 경쟁력이 더 있다. 국어 중에서 언어 매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더 커졌다는 얘기고, 수학도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점수차가 한 3점 정도 발생을 했다. 이걸 가지고 해석이 좀 어렵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지금 3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대로 놓고 보면 무조건 국어, 수학이 이긴다라는 구도를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문과는 수학과 국어, 이과는 수학과 같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좁혀놨는데 14페이지 가보시면은 또 이과 애들이,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이과 애들이 심상치 않다. 언어 매체 선택 비중이 자꾸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언어 매체 점수가 좋게 나왔다. 이과 애들이 언어 매체 비중이 한 10%더 늘었다. 이과 애들은 전체 수험생 중에서 절반이 언어 매체, 문과 학생들은 전체 수험생 중에서 잘 나오는 언어 매체 선택한 비율이 27%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국어 저 고득점자 애들 여기 다 모아놓으면 이과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과에서 국어 고득점이 아니면 이과가 만약에 우리 과에 넘어왔을 경우 내가 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이과에서 국어가 언어 매체 선택 좀 고득점이 나오는 학생들 절로 밀로 가버리면 애들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이런 점수 판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뭐 문과에서 이과 수학 한 학생들 거의 없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또 요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6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자, 올해 2023학년도 국어 1등급 134점이 찍혀 있고 1등급 끄트머리 아이가 126점이죠. 쉽게 출제됐을 때 134점에서 126점대도 돼 있고, 작년도에 가봅시다. 국어 149점에서 131점으로 돼 있죠. 작년에는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149점에서 131점까지 분포가 있는데, 이 칸수로 왼쪽에 가보니까 몇 칸으로 돼 있어요? 18칸에 좀 나눠타 앉아 있었죠. 작년에 국어 애들은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레벨이 18개 레벨로 차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134에서 126점이니까 9칸으로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9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칸 중에서 어느 칸에 지금 내가 있느냐. 작년에는 국어 좀 잘 봤으면 그나마 경쟁력이 좀 있었죠. 이 같은 1등급 내에서도 18칸으로 나눠졌으니까 17칸 애가 14칸 애를 넘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비슷한 애들끼리 9칸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그 특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위에 가보면은 서울의 4년제 대학의 선발 인원이 7만 6천 명이다. 수시든 정시든 합산했을 때, 그러면은 수시로 얼마만큼 우수한 애들이 빠져나갔고 안 빠져나갈까 신경 쓰지 말고 수능 점수로만 놓고 국어로 놓고 보면 전국에서 7만 6천 등 안에만 들어오면 인서울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 자력으로서 극복이 되는 거죠. 어떤 애들이 수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다 신경 쓰지 말고 국어만 내가 7만 6천 등 안에만 들어오면 인서울권에 국어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수도권은 5만 4천 명이니까 합치면 13만 1천 등 안에는 수도권 끄트머리의 국어 점수는 되는 거죠. 찾아봅시다. 국어 7만 6천 등 분포가 2023학년도 보면은 120점대 국어는 동그라미 쳐 오른쪽에 한 7만 등 되죠. 요쯤 되면은 국어가 120점대 정도 찍으면 내가 인서울권 국어만 가지고 한번 쪽수로 해봤을 때는 이긴다라는 거죠. 뭐 가중치를 뭘 두든지 간에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국어 점수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13만 1,000등까지가 수도권이니까 13만 1,000등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충 어림잡아 114점대가 있죠. 국어. 그럼 거기 오른쪽에 13만 6천 명 이렇게 대강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표준 점수의 성적표를 딱 동그라미 쳐서 어느 정도 때 있는지를 대강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국어의 경쟁력. 그리고 한 개 대학은 보통은 대학마다 수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한 개 대학에서 문과가 한 1,500명, 이과가 한 1,500명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500명 곱하기 3개 대학 한 4,500등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탑3 대학 정도의 랭킹은 되겠구나.
그러면은 한 4, 5천 등 안에 들어와 있더라면 내가 국어로 봤을 때는 스카이급이구나. 그냥 대학 그 단순하게 레벨 순서대로 놓고 본다라면은 10개 대학이다 하면은 한 15,000등. 1,500명 곱하기 10개 대학이니까 15,000등 정도 들어오면 대충 한 몇 점 정도 되는지 보면서 대강 국어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수학 145점에서 133점까지가 1등급 애들이었죠. 작년도는 147점에서 137점이죠. 작년도에는 147점에서 137점을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11칸에 나눠져 있죠. 올해도 어떻습니까? 145점에서 133점까지가 11칸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학의 경쟁력은 작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문과든 이과든 76,000등 안에만 들어오면 인서울권이니까 수시정시 합산했을 때 76,000등을 대강 찾아보면은 123점대 구간 정도 동그라미 쳐보면은 이쯤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수학으로서 한번 줄을 세워보면 내가 인서울권 아니구나. 그 다음에 13만 1000등의 수도권이라는 게 12만 8,052등 115점 오른쪽 맨 하단 끝이죠. 여기 되면은 수도권까지구나라고 보면서 여러분의 성적표에 표준점수 몇 점인지 보면서 대강 수학의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학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국어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19페이지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 놔봤더니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 선택하는 애들이 전체 이번 수능시험 본 애들 중에서 72.1%가 국어 1등급에서는 언어 매체일 것이다. 이 72.1%가 얼마만큼 수시에 붙었느냐가 관건이죠 이제. 그 다음에 수학은 88.9%가 지금 현재 이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이과 수학 고득점짜리 그리고 문과 이 와중에 또 1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수시에서 정말 다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양상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구나. 국어에서도 그렇고 수학은 뭐 거의 뭐 극과 극인 거고 이런다라는 걸 보시고 20페이지 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지 타고 넘어오는 것을 단순하게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2023학년도 수학 1등급 끝라인이 133점이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2023학년도 133점을 찍은 애들을 문과 애들만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성동구청에다 다 모아놨다 하면은 한 2,3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반대로 이과 133점을 찍은 애들을 여기 성동구청에 다 모아놓으면은 한 2만 176명 정도가 모일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시험은 보게 해놓고 점수가 나오는 거는 그냥 수학 이렇게 나왔죠. 표준점수 찍어주고 등급 찍어주고 100분위 찍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문과 내에서 몇 등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통합수능에서 핵심적인 궁금함입니다. 이걸 알면은 문과 애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걱정이 없는지 알 텐데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러면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과 133점 수학에 찍혔다라고 하면은 2만 등이다. 2만 등이면은 1,500명씩 하면 이미 10개 대학을 넘어가는 15,000등에 넘어가게 되고 한 3개 대학 정도 더 넘어가야 되니까 13, 4개 정도 서열에 있는 대학에 이과를 갈까? 아니면 이 133점을 찍고 저 문과로 가버리면 내가 2,300등으로 문과 내에서는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1,500명 곱하기 3개 대학이 5,000명도 안 되니까 대학이 확 달라지네 이게 이과 문과 교차 지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이 쪽수 숫자를 놓고 보면은 이과는 더 많아졌고 문과는 조금 더 작아지고 이런 양상이다라는 거 어디에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히 3등급 이내 구간대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종락원에서 추산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애들이 여기 걸렸다 싶으면 작살 나는 분위기구나, 아니면 덜 넘어만 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구나 지금. 근데 얼마만큼 넘어올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얘기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문과는 수학 5등급, 6등급 맞고도 인서울 중위권 대학도 갈 수가 있는 구도입니다. 이게 이과는 절대 어려운 구도고, 또 이과를 타고 넘어오면 무조건 상향이 될 수도 있는 구도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이과에서 문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지를. 21페이지 국어 126점 동그라미 쳐. 2023학년도에 126점 찍은 애들을 문과 애들 다 모아놓으면은 한 7,300명 정도 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은 한 12,000명 정도 모일 것 같으니까 이 또한 국어 126점을 맞고 이과에 줄을 서게 되면은 12,000등 대학 정도고, 문과에 서면은 한 7,300등 정도 대학에 높이 한 5,000등 이상 정도를 앞지를 수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다. 국어도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라고 하면은 저희 시험 보는 날 선생님들이 일단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서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어렵다 싶다 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애들 또 한 몇백 명 시험장에 또 그날 학교 안 가니까 불러다 놓고서 시험 풀어 보면서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점수 매겨보면서 점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까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종락원에서 1년 내도록 애들을 점수대별로 추적을 하고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서 계속 추적을 해보면 시험장에서 갔다 온 애들 저녁 늦게까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 몇 점 맞았냐라고 보고, 그게 나중에 실제 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그 우리 표본을 돌려봤을 때 이 숫자를 전체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추정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온 게 지금 여기 데이터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가기관에서는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왜 안 해주느냐, 해주는 순간에 내년도부터 저게 유리하다고 해서 애들이 물론 저 과목으로 다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세상에 문과끼리만 점수 알고서 대학 들어가면 됐었는데 내가 타고 넘어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라는 게 지금 현재 통합수능에서의 정시는 깜깜이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전형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학교 내신 등급대로 줄 잘 세워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21학년도부터인가요? 블라인드로 대학에서 선발했습니다. 고등학교 못 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목 자사고 합격생이 더 많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별로 합격 내신 등급 순서 매겨 놓으면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줄을 잘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서열대로. 그런데 정시는 이제는 정시가 깜깜입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들어가는 학과에서 어떤 애들이 지금 경합 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학과 국어의 경쟁력 관계를 보면서 한번 위치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보십시오. 22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목을 찾아서 가중치를 찾아가라고 하는 게 또 이 논리인데, 크게는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문과는 뭡니까? 수학, 국어, 탐구순. 이과는 수학, 가탐, 국어순. 크게는 이렇습니다. 좁혀서 들어가 보면은 대학은 이 표준 점수 아까 제가 우리가 쭉 펼쳐보는 거 보면서 뭐 300 몇십 점에 갈 대학을 쭉 찾아갔듯이 합산 점수를 만약에 이 자리에 문과 애들 중에서 300 뭐 40점 애들만 다 모아놨다. 얘네들의 각각의 국어, 수학, 탐구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평균에 이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380점인데 평균적인 집단보다는 내가 수학을 얼마만큼 잘 봤는지, 아니면 그 라인 사이 비슷하게 있는지, 아니면 더 언더에 있으면서 다른 과목에 잘하고 있는지. 다른 과목 중에서는 문과에서는
별로 덜 중요하다라고는 탐구가 그나마 올라가가지고 합산 점수가 비슷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문과에서 같은 380점인데 수학과 국어가 조금 더 잘 나오는 문과 학생 중에서 내가 같은 380점 라인대에 있는지가 경쟁력 있는 과목의 체킹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학, 국어, 탐구를 다 표준 점수를 합산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서 어디가 튀는 과목이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서 그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는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과목이니까 이 과목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하면은 더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종락원의 회사 자료는 그러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입시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지금 학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종락원하고 대성학원 자료가 다 살포가 됐을 겁니다. 학교 현장에.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다 지금 컴퓨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줄서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종락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눠드리고 있고, 지금 이게 표로 이게 장판지 배치표라 그러죠. 이렇게 보지만 정교하게는 전산으로 좀 보는 것들이 막 살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요 정도 기간 말고서는 이거 예측하는 데도 없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들어올 거고, 그러지 않고서 그냥 이게 감각적으로 하는 거는 다 무시가 돼야 됩니다. 냉정하게. 통합수능 이제 2년차밖에 안 되는데 과거의 수십 년간의 경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로서도 다 킬시켜야 될 정도 데이터라는 것이지, 그 데이터 가지고서 컨설팅을 하는 순간부터 죽은 자료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은 문과인데 수학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대학, 문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과가 넘어오기 딱 좋죠. 수학 점수 가만히 있어도 무임승차한 거예요. 문과랑 같이 겨누어서 그냥 등급 좋게 지금 점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작년에 이런 대학이 올해 이쪽으로 좀 그 비중을 더 높였다라고 하면은 일단 타고 넘어오는 것도 발생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작년도에 대학에서 공개했던 합격 점수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작년도의 합격 점수를 가대하게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 있는 과목은 뭘로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저 대학에 또 뭔가 바꿔놨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같이 문과끼리만 경쟁하면 되는데, 요 변화 하나 자체가 이과에서 문과로 튀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후다닥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짚어야 될 과목들이고,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학 가중치가 높은 대학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또 위에는 변화가 된 대학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위에 것도 보시고, 저희가 지금 이게 방송이 녹화가 돼서 방송이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나 이렇게 할 때는 웬만해서는 대학의 특정 대학을 이제 거명하기도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 말 멘트 하나가 지원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데이터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좀 덜 써달라고까지 제가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이거 괜히 한번 나가면은 이게 안 그럴 수 있는데 또 급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이게. 그 다음에 30페이지 탐구, 32페이지 자연계에서 변화. 자연계는 경쟁력이 그 시절 가장 큰 걸로 봤을 때 수학과 같음이라고 했으니 그 과목에 뭔가 변화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36페이지 합격서는 그냥 한번 보시고, 38페이지
표준 점수 다 합산을 해봤을 때 요 정도 대학의 합격선 라인 정도가 되는, 이게 굉장히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 보는 거고, 미시적으로 들어보면 가중치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 그랬죠. 어쨌든 큰 틀로는 애들이 일단 이렇게 줄을 서니까, 이렇게 줄을 섰는데 과목별로 가중치 적용에 따라서 뭐가 경쟁력이 있고 옵교에 따라서 요 점수가 안 되더라도 될 수가 있고, 이 점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는 게 정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큰 털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털거리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 그러고 할 때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킹 혹시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납득을 하십시오. 그래야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를 다 짚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궁금해야 될 게 뭔지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분명히 했을 때 조금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어떤 신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꾸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여러 번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오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컨설턴트가 됐든지, 뭐 저도 한번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은 직원이 몇 명이 같이 붙는데, 그게 체킹할 게 얼마나 많아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명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점을 볼 수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하십시오, 학교에 가시더라도. 그 다음에 39페이지, 대학의 공식 발표 기준을 가나 다 군별로 점수 순으로 한번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의 대학의 서열이 꼭 정시에서 합당하게 이렇게 순서가 안 매겨져 있다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게 뭐 가중치도 다르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합산 평균 점수를 매기면 대학의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진 대로 가서 내가 작년도에 대학의 서열이 2위인데 이 대학에 갔으니까 잘 갔다가 아니라, 야, 내가 저기 3위인 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2위인 대학의 점수를 저렇게 해가지고 가버렸구나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건 뭐 표면상에 드러놓는, 여러분들 내가 2023 학번인데 내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학을 랭킹 2위였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이만큼 대학의 라인 선상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도 여러분 생각했던 대학의 서열이 바뀌어질 정도로 정시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수시가 정교하게 서다 보니까 수시가 정교하게 수능 좋은 애들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41페이지 자연계도 가나 다군별로 한번 생각하시고, 43페이지 뭐 가나에서 어디에서 뽑느냐, 거의 가나가 많이 뽑는 거고, 뽑는 건데 44페이지 보면은 또 대학이 가군에서 뽑다가 나군으로 가기도 하고, 나에서 다군으로 가기도 하고, 뭐 다에서 가로 가기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합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죠. 왜? 가군에서 한 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같은 경합 구간인데 이 대학을 포기하고 이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초이스가 생긴 거죠.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변화가 이 대학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력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짚으십시오.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원서를 내십시오. 이거 뭐나마나 여기 몰릴 수 있는 구도인데 대충 아리까리하게 모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자체 판단하면 돼요. 이건 명확하게 이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 한번 짚어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합격 점수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 그렇고, 48페이지 작년도에 내려가 봅시다.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래라고 물어봤더니 26.8%, 수능 점수가 공개가 되고 났더니 37.4%, 수시 합격자 다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정시밖에 안 남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44.8%가 이과생이 문과로 넘어오겠다 의사였습니다, 작년도. 그럼 지금은 딱 어느 단계냐? 수시 발표가 끝났죠.
지금부터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이 나가고 있고 뭐 예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이때 이과생이 올해 마음가짐이 어떨 것인가? 수학도 앞서고 국어도 앞서고 뭐 등등 얘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수능 시험이 발표가 안 났을 때 물어봤을 때는 작년에 26이다가 2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오래 줄겠다 싶을 정도의 있던 조짐이었죠. 그런데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가 딱 나오니까 작년도 37.4%에서 올해 게 혹시 있습니까? 37%에서 46.6%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결과 딱 나왔더니 처음에는 그냥 뒤에 수험표 뒤에서 적어온 걸 채점해 봤을 때 에이 그냥 이과 가야겠지 생각하다가 수능 점수를 탁 받았어요. 갈 데가 이제 막 좁혀진 거죠 이제.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잘못 적어 오기도 했고.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때 반응이 어쨌든 두 번째 라운딩에서 반응은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있다는 건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에이 저 그냥 괜히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될지 한번 신경 써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변화들의 지금 움직임들입니다. 이게 이런 변화들이 저희 종락원 앞으로 설명회를 언제 더 할지 모르겠는데 종락원에서도 발표되는 내용들도 보도 내용들도 자세히 좀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는 보십시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52페이지 참 복잡한 얘기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대충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각 대학마다 이게 그 공식이 다 다르죠. 이게 공식이 다 다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지만은 대부분은 다 수시에 붙기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무슨 표준 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대학별 한산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얘기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통합 수능에서 점수 체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도 이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입시 기관들도 굉장히 어렵게만 얘기를 하고 꼬아서 얘기가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강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림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 시계에서 한번 해보면은 서울대학교 인문계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탐구의 가중치가 33.3, 40.0, 26.7인데 서울대학교 이란 한산 시계에 의해서 이 정도의 과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조합 이 가중치하고 이런 거 다 적용시켰을 때 먼저 문과니까 수학 한 2등급 정도가 가운데 위 상단 2등급을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국어와 오른쪽에 탐구 점수가 받침이 되면 합격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그거. 왼쪽 하단에 국어가 한 3등급, 4등급 정도 때가 금년도에 나왔다 하더라도 오른쪽 수학과 사탐이 이 정도 받쳐주면은 합격 박스권 안에 들어온다. 이 건을 넘어가면은 불가능으로 종락원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53페이지 수학 2등급일 때 왼쪽 오른쪽 반대로 국어 왼쪽 하단 3, 4등급일 때 수학 탐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54페이지 국어 국문학과 정도 됐을 때 이런 가중치하고 이 대학의 한산식을 집어넣어 봤을 때 연세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정도 수학 3등급 맞았을 때 왼쪽 국어 오른쪽 탐구 점수 조합 반대로 국어 4등급 5등급 맞았을 때 오른쪽 수학과 탐구의 점수 조합 이 박스권 에리어 안에 들어오는 때라고 하면은 가능 벗어나면은 불가능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있고 서강대학교가 58페이지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수학 4등급 3등급이더라도 왼쪽 오른쪽 반대로 왼쪽에 국어 4등급 5등급일 때 오른쪽 수학 탐구 그 다음에 59페이지 서강대 자연 왼쪽 수학 3, 4, 5등급일 때 오른쪽 수학 그 다음에 오른쪽 탐구 조합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학 4등급, 3등급일 때 왼쪽 오른쪽 조합. 국어 5등급, 6등급까지도 나오네. 61페이지까지. 이럴 때 조합. 그 다음에 경희대 자연계가 있고 건국대학교 63페이지. 정치 외교학과 정도 보면은 수학 4등급, 3등급, 2등급일 때 점수 조합. 반대로 64페이지 국어 한 6등급까지 떨어졌을 때에 뭐 불가능권에 있을 학생의 조합일 수 있겠지만 이론상으로서 여기 박스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다음 65페이지 있고 66페이지 숭실대학교 수학 5등급, 4등급 때까지 문과 회계학과 정도. 그다음에 67페이지 국어 6등급, 7등급 때까지 나왔을 때의 극단적인 조합. 그다음에 68페이지 숭실대 기계공학과 수학 4등급, 3등급일 때 왼쪽에 국어 5등급, 6등급일 때 점수 조합. 그다음에 국민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이렇게 라인업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조합권 안에 지금 대강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점수에 어떤 그 조합 점수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좁혀 보십시오. 72페이지 의학계열. 지역 이제 40%를 금년도부터 강제적으로 뽑으니까 73페이지 어느 정도 뽑는지 74페이지 지역에서만 뽑는 전형의 경쟁률, 그 다음에 전국에 다 모여드는 아이들의 경쟁률 75페이지 지역 인재로 뽑는 아이들의 수능 점수, 그 다음에 전국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점수 76페이지 지역별로 보면은 충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학교, 전남대, 전북대, 치대, 약대 이런 데는 오히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더 점수가 높은 구도이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애들이 오히려 한 4점 정도 더 낮고 이런 어떤 분포적인 특징도 있네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81페이지까지 의대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방권 약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추합이 거의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지방권 약대들도 보니까 82페이지 반도체학과 신설된 학과들과 또 기존의 대기업과 연대, 고대, 성대 있는 대학들의 합격 점수는 대부분들이 그 대학에서 보면은 거의 간판 학과 의대 라인 정도 그 차상위 정도 놓일 정도로 점수 위치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 10명 정도 뽑는 건데 그 합격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뭐 물타기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좀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안 뽑다가 뽑는 구도가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면인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84페이지 교대 경쟁률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정시 합격선 뭐 270점대 그 국수탄 100분위 점수로 250점, 240점, 230점대 87페이지 지방 주요대, 지방 거점 국공립대를 갈 것이냐, 연세대, 고려대 캠퍼스를 갈 것이냐가 마지막 이제 지방권 대학의 판단의 라인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경쟁률도 보시고 합격 점수의 라인 선상도 한번 봐보시고 뭐 판단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 거의 이 부분들을 컴팩트하게 압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라인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91페이지네요. 작년도 합격 점수에서 작년에는 100분위 점수 쓰다 올해부터 표준 점수 바꿨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작년도의 합격 점수 기준점을 놓고 올 수가 없죠. 또 이게 바뀌어졌으니까 룰 자체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여기 표준 점수하고 탐구 변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그냥 100분위 점수를 딱 갖다 놓고 우리 애는 지금 표준 점수가 성적표상에 이렇게 찍혀 오는데 저 대학에서 인정하는 점수가 뭔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고 변환 표준 점수 올해 그 핵심적인 그거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서 못 넘어오게 해주는 분위기냐 아니냐
봤을 때 아닌 분위기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성적표상에는 표준 점수 그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대학이 여기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 여기는 변환 표준 점수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서울대나 이쪽에서 그냥 성적표상에 찍힌 걸 놓고 보면은 올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점수가 비슷합니다. 그냥 사회탐구도 어렵게 출제돼서 표점이 높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도 원체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구도이고, 여기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 자체 그대로 그냥 성적표상에 쓰는 대학들은. 그 다음에 성적표상에서 100분위를 쓰는 대학들, 여기는 이런 대학들 학교 라인업이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그래서 표준 점수로 쓰는 대학의 라인업은 한 요 정도 대학이 나오는데 100분위로 쓰면 대학의 라인업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막판 판단입니다. 영어는 한 2등급 이내 정도면 그냥 대강 얘기를 할게요. 이거 복잡하게 대학마다 한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집중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영어는 한산식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2등급 안에 정도가 거의 박스권 다 들어왔고요, 정시가. 그 다음에 평균 점수로 보면은 합격 점수 한 1.78등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2등급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3등급 벗어나면은 분명한 페널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등급 안에 정도 들어오면은 영어 때문에 크게 뭐 손실을 보는 것은 합격 점수 발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어, 수학, 탐구의 조합 점수의 구도가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수시 2월. 수시 2월이 핵심은 뭐냐면은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올해가 47,556명이 지금 수시 선발이거든요. 아니 작년도가. 근데 올해가 지금 46,287명이니까 좀 줄었죠. 한 1,000명 이상 정도 줄었죠, 지금. 저게 줄면은 수시의 추가 합격이 줄게 되는 거고, 수시에 추가 합격이 줄게 되면은 수시에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2월도 줄게 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47,556명을 서울 시내에서 뽑다가 수시를, 그전에는 51,000명이었죠. 저게 한 4,000명 정도 줄었죠, 수시가. 수시가 4,000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수시에 6번 원서를 내는데 2군데, 3군데 붙어야 될 것들이 확률이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덜 뽑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2군데, 3군데 붙는 애들이 많았는데 한두 군데 붙는 애들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합이 덜 도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작년에 47,000명이 그전에 51,000명에서 47,000명 줄었더니 서울 소재 수시 추가 합격이 3,000명 나오던 것이 작년도에 1,800명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왜 수시가, 아니 작년도에 30번까지 합격했다면서 난 30번 받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저게 저렇게 뚝 떨어지는 구도가 됐다라는 거. 올해도 저게 또 한 1,000명 이상 정도가 지금 수시에서 줄기 때문에 예비 번호를 받더라도 그거 나오면 참 다행스러운 거고 잘 나온 거예요. 그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기대 안 하는 게 답이고 아예. 그다음에 라인 선상에 있으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저 통계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모집인은 좀 줄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애들도 다른 대학에 막 여러 군데 붙는 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대, 동국대 뒤져봤더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상했던 것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입시가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면서 한 2주 정도가 지났나요? 그 2주 지나면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죠. 수시에 합격자 발표를 했고,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구도인데 조금씩 바뀌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제 생각에는 고득점자도 많이 빠져나갔다는 생각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수시 때 괜찮게 좀 빠져나갔을 거는 같다. 그다음에 그 근거는 아주 내신 점수 순서대로 잘 뽑혔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럼 내신 점수 좋다라는 이꼴 수능 점수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정하고, 만점자도 수시에 합격한 거 보면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시 추가 합격이 좀 줄어들고 수시 2월 인원이 조금 줄고 수시 2월이 준다는 얘기 자체는 정시 모집 인원이 그렇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더 뽑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 금년도 특징이 뭐냐면은 서울권 소재 수시에 탈락생 규모가 한 4천 명 정도가 더 많아지는 구도입니다. 지금이 수시에. 그리고 정시에 갔을 때 다시 수시에 떨어진 애들이 수시에 떨어진 애가 정시에 다시 헤쳐 모여 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일 겁니다. 지방권 소재 대학들에서는 어차피 추가 모집이 되는 거니까 함부로 낮춰서 막 원서 안 내도 될 거예요. 어차피 정시 때 가도 못 뽑아요. 그래서 그냥 픽 찔리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꼭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서울권 정시의 구도는 조금 경쟁 구도가 조금 세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 쪽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자체가 우수 학생들이 다시 다 그대로 지금 수시 때 떨어지고 다 모였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문과생은 이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수학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애들이 타고 넘어왔을 때, 그래서 웬만큼 수학과 국어가 받쳐지면 한번 배팅을 하고, 수학과 국어에 먼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것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대학에 한번 원서를 낼 때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우리 애가 문과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원체 문과에서 국어 고득점이 없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문과생들도 너무 지나치게 세 장의 원서를 다 낮춰서만 가야겠다라는 심리적 불안감은 너무 지나치게 갖지 마십시오. 넘어온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수만큼의 상당하는 인원들이 문과는 고득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텀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큰 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세 장 모두 다 안정적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 전달은 저는 안 합니다. 문과 학생들한테 점수가 조금 뒤처졌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이 경합구도에서 밀리는 구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예전에 재작년에 어떻게 수학에 문과에서 4등급, 5등급, 6등급 맞고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들어간다는 걸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합 수능이니까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제가 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국민대, 숭실대까지 합격 점수의 조합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정도 박스권도 합격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과는 올해 이과도 사실 많아진 거죠. 많아지다 보니까 고득점자들이 좀 많아요. 이과는 좀 구조적으로 특히 재수생들 파도 좀 많고, 재수를 했던 애도 아침에 상담하러 온 애들 보니까 뭐 연고대 공대 라인이 나오는데도 연대 막 경영을 쓰고 그러대요. 지금 분위기가 그 정도 라인 선생님 들어온 이과 애들이. 그러면은 이과 학생은 문과로 넘어오는 거는 무조건 상향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리고 탐구 비중이 좀 낮은 대학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수학 국어 비중이 높은 대학, 이 부분은 어쩌면 이과생의 경쟁 구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과 때문에 내가 문과를 떨어지는 이과생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밀한 구도는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하면 문과 고득점자는 경쟁 파트너가 없는 거고요. 이과 애들이 경합을 하는 구도고, 물론 특정 학과가 90한 5, 6%가 문과에서 이과 합격생이 다 차지한 걸로 나오는 수치는 나왔지만, 그래도 그 룸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 수학에서 지금 수학에서 이과 1등급이 90%를 내가 차지한다고 그랬죠. 문과는 지금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10%도 지금 여기 정시에 다 남아 있는 것도 아니죠. 수시에 갔죠 지금. 그런 구도다 보니까 설사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 이과생의 문과생에 보면은 그 구도 자체가 그나마 그렇게 또 점수가 좀 받침이 되는 학생들은 텀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과는 의대 약대 선발 인원이 7,000명입니다.
이과는 서연고 순서대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문과는 서연고 철저한 순서대로 가는 거고, 이과는 7천 명 정도가 전국의 각지에 흩어집니다. 의대, 약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작년도에 서울 주요 한 10개 대학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타고 넘어온 애들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 저희 회사 봐서 추산이 됩니다. 그럼 이과에는 고득점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10,000명 정도가 사실은 분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명 정도가. 그러면은 그 10,000명 정도가 어디로 갔다라고 하면은 중간층 어딘가, 중간 상위층 어딘가에는 이과도 구멍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그 순서대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굉장히 펑크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어디로 어떻게 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과는 합격선들을 점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과가 수학 점수가 오히려 통합수능 전부 다 낮아진 학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정말 구멍이 크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과는 어떻습니까? 통합수능에서 구조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아야 상식적이고 정상 작동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합격 점수가 그전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오히려 지금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졌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애가 거기 안 가고 딴 데 갔다는 얘기가 되고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도칼처럼 살펴보십시오. 그 대학별로 발표했던 자료들을. 그리고 작년도하고 그전의 자료를 꼭 한번 두 개년도를 비교를 해 보시면서 금년도 예상을 하고, 반대로 또 문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학 점수가 대폭 낮아져야 되잖아요. 작년도가 그전에 비해서. 왜? 통합수능 되니까 이과 애들이 다 치고 와서 점수가 밀려서 문과 수학은 합격 점수가 대폭나게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과 수학 점수가 통합수능이 되면서 올라갔거나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하면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고, 그 이상한 애는 수학 고득점자가 많다는 얘기고, 수학 고득점자는 문과에가 없다는 얘기면 이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학을 한번 좁혀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제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 여러분들 정시에 꼭 합격을 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